안녕하세요. 하다스터디 국어과 예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저희 문학 친구들이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비밀인데 친구들 저희들이 유튜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친구들이 한번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문학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그리고 내가 문학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학 선지 요소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선지를 좀 빠르게 판단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친구들이 이제 선지 구성 요소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선지를 좀 어려워하는 거지? 라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지를 좀 어려워하는지 선지 구성 요소를 알면 내가 선지별로 어떤 걸 좀 어려워하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부분의 선지에서 조금 버벅거리는지, 조금 어려워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일단 선지 요소를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문제 요소 아니고 선지 요소입니다. 선지는 우리 왜 선지 요소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문제의 발문은 다 다르게 나와요.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또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문제로 이 선지 유형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선지 유형으로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선지마다 조금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은 선지 아니야? 한 문제 안에는 같은 선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요. 평가원이 이 선지 요소를 다 섞어서 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그치만 해야 되니까. 선지 요소별로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선택지로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선지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선지 유형을 설명을 해주자면, 자, 첫 번째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자, 저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안 틀리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표현상의 특징에서도 약간 버벅거림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만들 때 앞부분 표현법, 자, 그리고 뒷부분 효과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 효과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앞에 표현법하고 항상 세트로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반복을 쓴다라고 하면 뒷부분에서 운율감이 조성된다라고 하는 효과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는 항상 세트예요. 얘가 맞으면 얘는 무조건 맞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표현법 부분만 OX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표현법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 효과 부분을 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효과를 판단하거나 표현법을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어떤 포인트냐라고 하면, 우리 표현법을 친구들이 반복이 쓰였어? 라고 하면 반복 어딨지? 반복 어딨지? 이렇게 지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찾으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시험장이 긴장되다 보니까 시야가 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비유가 쓰였다라고 하면 비유 어딨지? 비유 어딨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비유가 지문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라고 예시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우리 비유 예시 뭐가 있죠? 자, 비유 예시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나오면 우리 비유가 쓰였다라고 얘기해요. 일단 직유법이 우선이죠. 자,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가 쓰였다라고 하면 지문에서 비유를 딱 보자마자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 라고 하는 걸 먼저 떠올리고 지문을 가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듯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 예시로 떠올려야 이 부분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데 이 예시가 바로 안 떠오르면 친구들이 지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시가 바로 안 떠오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표현법이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 표현법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표현법 인강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예시를 내가 3개 이상 떠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예시를 3개 이상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표현법은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라고 하면 친구들이 의지를 또 찾아요. 의지라고 볼 수 있나?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애매함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시를 떠올릴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시를 떠올릴 때 중요한 포인트. 자, 친구들이 문학에서 의지가 어떻게 나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식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의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의지 있는 말을 해봐 라고 하면 나 공부 1등급 받고 싶다. 나 공부 잘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의지가 나오려고 하면 나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하거나 또는 나 뭐뭐 할 거야 라고 하거나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의지 나오려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할 거야, 뭐뭐 하겠다 라고 하는 정도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이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유도 그렇고 이 화자의 의지도 그렇고 예시로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퍼뜩 안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예시로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까지 잘 따라왔다라고 하는 친구들, 귀에 쏙쏙 박힌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잘 가르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우리 일치불일치 유형이에요. 자, 사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지금 판단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걸려오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자, 어떤 유형을 일치불일치 유형이라고 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정말 지겹도록 들은 예시인데 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슬픈 분위기예요. 자, 분위기 엄청 새드해요. 그래서 막 엄청 좀 축축축축 처지는 마이너스 분위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고 있다라고 시에서 나왔어요. 자, 근데 그러면 어머니의 눈물은 슬픔이라고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지가 나왔어요. 자, 이런 선지. 지금 친구들 맞지? 라고 바로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 친구들 있겠죠? 그 부분은 일치불일치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문 내용만 잘 파악만 해줘도 맞출 수 있는 선지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문을 돌아가지 않는 친구예요.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지문에 뭐 그런 내용 있지 않았을까? 라고 넘기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틀려오겠죠. 자, 근데 이 부분 틀려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문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말 이 부분이 틀려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은 감상 유형이에요. 자,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은 이 유형이거든요. 왜냐면 보기가 없는 감상선지가 있고 보기가 있는 감상선지가 있어요. 근데 보기가 없는 감상선지는 우리 아까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라는 유형 뭐 있었죠? 일치불일치 유형이 있었죠. 그 일치불일치 유형이랑 헷갈려요. 얘가 마치 일치불일치인 것 같고 일치불일치가 보기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애매하면 일치불일치도 애매해지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자, 보기가 없는 감상선지는 아까 예시를 그대로 끌고 올게요. 자, 우리 일치불일치에서 분위기 어땠죠? 굉장히 새드했죠? 되게 슬픈 분위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마이너스 분위기인데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슬퍼. 자, 근데 이 부분. 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모성애라고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성애라고 하면 친구들이 잠시만 이라고 머릿속에 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감상선지예요. 자, 일치불일치는 아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자, 근데 이 어머니의 눈물 슬픔 맞아? 라고 물어봤었죠. 근데 이때는 친구들이 오케이 맞아 라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템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 모성애라고 보려면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감상선지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치불일치 선지처럼 뭔가 바로 퍼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일치불일치 선지는 좀 약간 되게 좁은 판단 기준이었다고 하면 자, 감상선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살짝 넓혀줘야 돼요. 약간 부드러운 판단 기준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뭐 굳이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기가 없는 감상선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아까 효과 부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죠? 자, 감상 부분의 판단을 할 때 마찬가지 우리 상식선으로 할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 모성애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자, 첫 번째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 얘기가 나와야 돼. 그쵸?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머니. 자, 모성애니까 어머니의 사랑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모성애,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 모성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식 사랑 얘기 나와야 되고 어머니 사랑 얘기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앞뒤 문맥 봤더니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만약에 가난해서래. 그냥 가난만 나왔어. 자, 그러면 모성애라고 볼만한 이 상식적인 포인트가 여기 없어요. 자,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상식적 포인트 뭐 있어요? 자식 사랑, 어머니 사랑. 자, 자식, 아이 나왔어. 자,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아이 잃어버렸으니까 눈물 흘리니까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니까 맞는 선지야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상식선으로 생각해야지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선지 포인트의 감상 포인트를 한번 잡아주시고 이 부분이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 먼저 생각해 주신 다음에 자식 사랑, 어머니 사랑 뉘앙스가 있어야 돼. 자, 앞뒤 문맥에 그렇게 볼 만한 부분이 있나? 자, 그리고 친구들 포인트 하나 더. 자, 이 지문 내용을 볼 때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딱 지문 내용 그 기억 부분 딱 그 부분만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 부분만 봐서는 안 보여요. 자,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보기가 없는 감상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 보기가 있는 감상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가 있으면 무조건 감상 유형이에요. 자, 이거는 판단하기가 쉽죠? 보기가 있으니까. 자, 보기가 있는 부분을 평가원이 선지를 만들 때도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정해져 있냐. 자, 앞부분은 지문 내용이에요. 지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이 앞부분 지문 내용을 어디서 문제를 많이 내냐면 우리 소설 또는 수필 이런 부분에서 친구들이 앞부분 지문 내용을 확인을 잘 안 해요. 왜냐? 무조건 맞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니까. 자, 그런데 지금 평가원이 이런 친구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 지문 내용 OX 확인 안 하는 친구들 많지? 자, 조심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앞부분 지문 내용 OX를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앞에 지문 내용 오케이 이런 부분 있었어 라고 하는 거 확인해줬다 라고 하면 오케이 있어 라고 넘어가겠죠? 근데 앞부분 지문 내용에서 이미 틀렸어. 얘 이런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이미 틀렸고 이 선지는 그냥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앞에 애매해. 그럼 뒤에 가야죠. 뒤에를 좀 보셔야 돼요. 바로 뒷부분 볼 거예요. 자, 뒷부분은 우리 보기 뉘앙스예요. 자, 보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나? 라고 보는 건데 자, 보기 뉘앙스를 잡으실 때는 보기의 내용이라고 제가 적지 않았죠. 앞부분 지문 내용인데 얘는 뒤에 보기 뉘앙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말로 그대로 선지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말하고 선지에 있는 말이 완전 다르다 하더라도 뉘앙스가 비슷하네 라고 하면 오케이 그렇게도 볼 수 있지 라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뒤 연결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앞부분 지문 내용 OX 판단했어. 오케이 맞아. 자, 뒷부분 보기 뉘앙스 확인했어. 오케이 맞아. 자, 그런데 세 번째 연결을 보려고 했더니 애매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만약에 그 해의 문학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 요소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친구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연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해 주냐면 앞부분 지문 내용 맞아. 뒷부분 보기 뉘앙스 맞아. 자, 그러면 앞뒤 연결 부분을 확인할 때 굳이 이렇게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계속 효과 부분하고 감상 부분 어떻게 판단하냐? 자, 우리 상식선으로 판단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식선으로 뒤에 보기 뉘앙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뉘앙스랑 연결이 가능해? 라고 하는 걸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정말 쉬운 요소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굳이 연결 가능해? 라고 했을 때 대응 요소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시로 봤을 때 앞에 지문 내용에 꽃이 피는 것은 하고 얘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피는 것은 소멸을 의미해. 자, 근데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보기 뉘앙스에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피는 것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안 돼요. 친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멸은 뭔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피는 거 연결돼? 라고 했을 때 좀 아닌데? 라고 싶으면 지우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부분도 애매하다라고 하면 다음 선지 보셔야 돼요. 자, 보기나 이런 감상 선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1번부터 5번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일 뭔가 연결이 대응 요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선지를 답으로 찍으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스무스하게 이건 모성애 아니지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시험장에서는 내가 다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도 있고 좀 이거는 맞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답을 고른다. 이게 딱 떨어지는 걸 고른다가 아니라 그나마 얘가 제일 답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골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를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시고 이 연결해서 대응 요소는 이런 식으로 안에서 우리 상식선으로 보기 뉘앙스랑 지문하고 연결할 만한 대응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학 유형, 선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자, 시면 현대시랑 고전시, 소설이면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 문제 유형이 다 똑같아요. 저 왜? 우리 보기 문제, 모든 문학 문제에서 보기 문제 꼭 나오죠? 근데 그 문학 보기 문제를 이룰 때 다 이렇게 구성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를 볼 때나 소설을 볼 때 선지 유형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유형을 지금 좀 제일 어려워하는지 자, 보기 부분 판단할 때도 보기 문제 틀리네 라고 틀려버렸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첫 번째 앞에 지문 내용 OX를 내가 못 봤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다음에 뒷부분 보기 뉘앙스를 내가 애매하게 봤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 번째 연결 부분이 내가 잘 앞에 거 지문 내용 OX 뒷부분 보기 뉘앙스 판단 너무 잘했는데 연결 부분이 안 됐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만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보기를 연습하는 거라기보다는 보기 선지에서 앞뒤 연결하는 이 대응 요소를 내가 주구장창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선지 유형을 다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의 수업 비밀을 털었습니다. 자,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맞아, 선생님이 그랬었지 라고 시험장 전에 볼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를 처음 이렇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 유형을 조금 분석을 하셔서 내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선지 유형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을 채워가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지 유형을 좀 나눠서 살펴보시면 선지를 판단할 때도 조금 빠르게 왜냐면 유형화가 되니까 오케이 앞부분 맞아 오케이 뒷부분 맞아 앞뒤 연결 오케이 맞아 또는 앞뒤 연결 애매해 다음 선지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서 좀 애매한데 라고 멍 때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국어를 어려워하지 않는 그날까지